여러분 혹시 섹스 후 연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MZ세대의 데이팅 앱 문화나 시츄에이션십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칙한 고민을 무려 40년 전 가장 뜨겁게 던진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986년작 어바웃 라스트 나잇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젯밤에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죠. 1986년 개봉 당시 어바웃 라스트 나잇의 마케팅 전략은 오로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집중되었어요. 포스터와 광고의 자극적인 이미지들은 이 영화를 단순한 에로틱 필름 수준으로 격화시키며 진정한 가치를 가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로브로우의 조각 같은 외모와 데미 무어의 리즈 시절 미모에 홀려 들어왔다가 정작 영화가 끝나면 내 연애의 밑바닥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바로 그 추억의 명작이죠. 옥죄부터 시작한 연애가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어젯밤에 실수로 치부해야 할지, 이 영화는 그 질문에 가장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배우의 리즈 시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드쇼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고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시카고의 뜨거운 밤으로 출발해볼까요? 어젯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더 스토리. 영화의 포문을 여는 건 시카고의 도심을 걸으며 두 남자의 유쾌한 수다입니다. 로브로우가 연기한 데니와 직장 동료이자 절친인 제임스 벨루시의 버니가 툭툭 내뱉는 티키타카가 화면을 채우고, 카메라는 곧바로 활기찬 사회인 소프트볼 경기가 한창인 공원을 비춥니다. 저 멀리 땀 흘리며 뛰는 남자들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두 여자가 있네요. 돗자리를 깔고 앉아 맥주를 마시며 거침없는 독설 섞인 수다를 떨고 있는 데미 무어의 데비와 엘리자베스 퍼킨스의 조인입니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데비는 회사 직원들의 사회인 소프트볼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우연히 상대팀 선수인 데니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데비가 맥주를 따르려 하자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데니가 도와줍니다. 그러자 데비는 데니를 호감 있는 듯 쳐다보죠. 데니도 데비를 보고 있어요. 경기 후 모두가 술잔을 기울이러 머더스 바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데니와 데비의 눈이 마주치죠. 영화는 이들의 첫 만남을 아주 감각적으로 그려내요. 두 사람은 자리를 옮기고 결국 데니의 아파트에서 뜨거운 하룻밤을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알기도 전에 몸부터 섞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판 선섹스 후 연애의 전형적인 출발이죠. 데비는 데니가 자는 사이 몰래 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데니에게 들키고 맙니다. 깜짝 놀라는 데비의 모습을 보세요. 데비는 데니에게 가볍게 뽀뽀를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날 데니는 데비의 회사로 전화를 하죠. 둘은 다시 만나고 다시 데니의 집에서 같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들의 데이트 정말 달콤하죠. 업무 중에 회사 땡땡 잊히고 상사 몰래하는 데이트, 공짜 야구 경기 관람,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 자리를 비운 것을 알게 된 데비의 상사, 데니의 회사 사장도 데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데니는 친구에게 선언하죠. 나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관계는 급진전됩니다. 자유분방한 싱글라이프를 즐기던 두 사람은 곧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데비가 데니의 아파트로 짐을 옮기며 동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동거가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데비가 데니의 아파트로 짐을 옮기는 날, 데니는 당황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이었던 집에 그녀의 물건이 놓이고 화장품이 깔리고 자신의 취향과는 다른 물건들이 들어차기 시작하죠. 공간의 공유는 곧 사생활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주변인들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지해질수록 주변 친구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데니가 데비에게 정착하면서 자신과 놀아주지 않자 데비를 비난하며 끊임없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데니의 절친 버니는 너 이제 끝났어, 자유 없는 노예가 됐다며 빈정대고, 데비의 친구 조엔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다며 불안감을 자극하죠. 조엔은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데비가 상처받을 것을 우려하며 데니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복은커녕 자신들의 결핍을 투영해 관계를 흔드는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리얼해요. 이제 영화는 로맨틱한 음악을 끄고 차가운 현실을 비춥니다. 동거 생활은 환상처럼 달콤하지 않아요. 사소한 습관 차이, 가사 분담,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에 대한 공포가 데니를 짓누릅니다. 데니는 자신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데비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데니의 태도에 점점 지쳐갑니다. 전 애인의 흔적은 왜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지, 이런 사소한 다툼이 쌓여 거대한 벽이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고 돌아온 데니가 데비의 위로를 차갑게 외면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직접적인 폭언보다 더 무서운 건 침묵과 냉소였죠. 자신의 공간을 침범받았다고 느끼는 데니의 그 서늘한 눈빛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수킬로미터로 벌려놓습니다. 결국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데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데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결국 데비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고 두 사람은 차가운 이별을 맞이합니다. 뜨거웠던 열기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데니는 다시 혼자가 된 아파트에서 지독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별 후 데니는 예전처럼 버니와 함께 밤거리를 전전하며 자유를 만끽하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가벼운 유흥이 아니라 데비와의 안정적인 관계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성숙해집니다. 데니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은 어젯밤의 뜨거운 기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구질구질한 일상을 함께 견뎌내는 인내라는 것을요. 영화의 마지막,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되고 과거의 서툰 모습이 아닌 조금 더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화를 나눕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여운을 남기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국 무대에서 스크린으로. 이 영화의 뿌리는 미국 희곡의 거장 데이비드 마멧의 74년 연극 시카고의 성적 도착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연극은 훨씬 더 냉소적이고 파격적이었지만 영화화되면서 80년대 특유의 세련된 유피 감성이 입혀졌습니다. 도시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를 뜻하는 유피들이 활보하는 시카고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화려한 밤거리와 시끄러운 바,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주인공들의 고독을 극대화하죠. 리즈 시절의 정점, 그리고 조연들의 힘, 당시 브레펙의 선두주자였던 로브 로우, 그의 미모는 비주얼 깡패 그 자체입니다. 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나약한 현대 남성을 완벽히 연기했죠. 그리고 사랑과 영혼 이전 데미 무어는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납니다. 당당해 보이지만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내면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연애 보고서로 만든 1등 공신은 조연들입니다. 조연이 주연을 씹어먹는 영화 버니와 조앤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그저 흔한 연애담에 불과했을 겁니다. 로브 로우의 절친 버니, 제임스 벨루시를 주목해주세요. 입만 산 바람둥이 같지만 사실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죽도록 무서워하는 겁쟁이입니다. 친구가 행복해지면 혼자 남겨질까봐 독서를 퍼붓는 버니의 모습은 우리의 고독을 대변합니다. 제임스 벨루시의 작품으로는 아놀드와 함께 출연한 레드히트가 있죠. 혹시 한국 영화 공조의 현빈과 유해진 콤비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보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80년대 할리우드를 씹어먹었던 제임스 벨루시 특유의 그 넉살과 에너지는 어쩌면 훗날 우리가 사랑하게 된 한국형 버디무비의 아주 중요한 밑그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K9, 내 사랑 컬리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임스 벨루시는 현재 71세로 대마초 농장주로 변신했다는 재밌는 근황도 있죠. 데뷔의 친구 조앤, 엘리자베스 퍼킨스 역시 강렬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는 그녀는 데비에게 결국 넌 버려질 거야 라는 저주 섞인 충고를 합니다. 조앤 역의 엘리자베스 퍼킨스는 톰 행크스와 출연한 빛,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 그리고 34번가의 기적, 니모를 찾아서에서 니모의 엄마 코랄의 목소리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와 HBO에서도 활약 중인 현역이죠. 감독 에드워드 지윅은 왜 이 시니컬한 조연들을 내세웠을까요? 바로 관계의 외부 압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연애는 단둘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친구들의 시선과 간섭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배와 같거든요. 데니와 데비가 다툰 이유의 절반은 이 조연들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브래드 핏의 가을의 전설, 톰 크루즈의 라스트 사무라이, 그리고 디카프리오의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만든 거장 에드워드 지윅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TV 드라마 30썸씽으로 다진 현실적인 인간관계 묘사 능력을 이 영화에 쏟아부었죠. 덕분에 80년대 유피들의 대화가 그토록 리얼했던 겁니다.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 첫째, 빈티지 패션이죠. 지금 다시 유행하는 오버사이즈 코트와 하이웨이스트 진 등 눈이 즐겁습니다. 둘째, 명대사의 향연입니다. 네 모습, 네 향기,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웠어. 난 그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너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려 애쓰는 남자일 뿐이라고. 운명의 상대를 찾아 헤매지 마. 그냥 적당히 피곤하게 구는 사람 하나 잡아서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게 인생이야 등. 셋째, 영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슈라이스턴의 소파 소굿 등 80년대 팝록 음악이 흐르는 바의 분위기가 감성을 자극합니다. 넷째, 현실 고증입니다. 놀랍게도 40년 전 영화 어바웃 라스트 나잇은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던 그 시절에 이미 앱 세대의 핵심 고민을 던졌습니다. 본능은 쉬운데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질문이죠. 이 영화는 80년대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스와이프하며 느끼는 그 공허함과 불안감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사랑의 유통기한과 비하인드. 영화는 섹스는 시작일 뿐 관계는 노동이다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제목 어바웃 라스트 나잇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묻는 역설적인 질문이죠. 흥행 실적도 엄청났습니다. 제작비 8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330억 원, 전 세계에서 1,500억 원 넘게 벌어들였죠. 요즘으로 치면 저예산 로맨스 영화가 범죄도시급 흥행을 기록한 셈입니다. 사실 주인공 데니는 존 쿠삭 그리고 풍류주의 케빈 베이컨이 거론됐지만
감독은 0.1초 만에 관객을 설득할 미모가 필요하다며 로브로우를 선택했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로 쓰레기 같은 연애질을 하는데도 미워할 수 없게 만든 건 신의 한 수였죠.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다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영화 어바웃 라스트 나잇. 여러분의 어젯밤은 어땠나요? 혹시 지금 관계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이 영화가 아주 차갑고도 따뜻한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랑은 어젯밤의 뜨거움이 아니라 오늘 아침의 구질구질함을 견디는 힘이라는 걸 말이죠. 누군가와 삶을 섞는다는 것은 내 세계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고 현실의 권태는 깁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껍데기만 남지 않은 이유는 그 지독한 권태와 갈등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 공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육아라는 실전 로맨스를 겪어본 저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닌 삶의 투영이었습니다. 오늘 로드쇼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연애담이나 영화평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하트 누르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로드쇼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